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의 제목은 이와 같고요. 네. 쿼리 타겟 릴레이션십, 네, 마스크드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활용한 이런 논문이고, 자세한 건 아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이긴 한데, CIR에 대해서 이제 대충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간략하게 그냥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컴퓨터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일반 사용자도 구축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진에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졌잖아요. 뭐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 양도 굉장히 방대해졌는데, 이렇게 양이 방대해지니까 DB에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찾기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존의 이미지를 검색하기 위한 과정은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메타데이터의 방법에서 탈피해서 이 컨텐트 베이스드 기반의 이미지 리트리벌이란 접근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식이나 텍스트로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이렇게 어떤 그 검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단일 모달리티를 사용하는 게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색상 정보를 우리가 기반해서 이미지를 검색을 하려고 할 때,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특정한 그 컬러 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게 더 좋듯이 참조 이미지를 제공하는 게 더 설명하기 쉽고, 예를 들어 객체 간의 관계,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는 텍스트만으로 이제 단순하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이제 CIR이라는 거고, 이제 어떤 이미지와 텍스트를 두 개 함께 사용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하는 과정이고요. 여기 쿼리 이미지, 쿼리 타겟, 그리고 이제 텍스트 이미지 이렇게 세 개의 트리플렛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트리플렛 데이터셋이 결국에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수집에 어렵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 의존도적인 걸 낮추기 위해서 제로샷을 활용하는 제로샷 CIR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기존의 어, 일반적인 제로샷 CIR 방법론은 이 텍스처 인버전 네트워크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기존의 어떤 비주얼 피처를 다시 단어 형식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나, 아니면은 혹은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기존에 있는 그 수정하고자 하는 텍스트랑 결합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런 방식들의 문제가 이제 훈련 과정과 이제 그 인퍼런스 과정이 이제 좀 동작하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면은 정확도를 높일 여지가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안한 방법은 이제 쿼리 타겟 로스라는 새로운 로스를 도입을 해서 이제 성능을 높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마스킹된 이미지와 텍스트 두 개를 활용해서 원본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이제 아래서도 설명하겠지만 텍스트에서 단어 하나, 명사 하나를 이제 마스킹을 하고, 이제 페어 이미지에서 그 학습할 때 이미지와 그 텍스트 페어를 활용을 하는데, 그 이제 페어 이미지에서 이제 마스킹한 단어와 관련되지 않은 영역을 이제 마스킹 처리하고, 이제 마스킹된 이미지와 텍스트.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마스킹된 이미지와 텍스트랑 원본 이미지를 컨트라스티브 학습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법론이고요.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 오리지널 이미지 텍스트 쌍에서 이제 다른 정보를 나타내는 이미지, 마스킹된 이미지랑 마스킹된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더 하자면은, 여기 펭귄 사진이 있고, 여기에 그 해당하는 그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 펭귄이라고 하는 명사를
마스킹을 해요. 그러면 이 마스킹을 기반으로 이 마스킹된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에서 이 펭귄과 관련된 패치 영역을 확인을 하고 패치와 무관한 부분을 이제 다른 이미지로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미지에는 펭귄이라는 정보가 담겨 있을 거고 여기서는 펭귄이라는 정보가 없잖아.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대조 학습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텍스처 인버전 네트워크를 이거를 이제 주로 메인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이제 최종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이제 최종 로스는 여기서 주장하는 쿼리 타겟 로스랑 기존의 제로샷 여기 CIR에서 활용을 하기 위한 그 일반적인 컨트라스티브 로스라고 보면 됩니다. 알파는 이 두 개의 가중 그 로스를 계산하기 위한 가중치라고 보면 되고요. 조금 헷갈리는데, 네, 그림 좀. 지금 왼쪽에 마스크드 이미지랑 마스크드 텍스트가 존재하는데, 만들었잖아요. 네. 그걸로 컨스트러티브를 어떻게 걸어요? 뭐가 포지티브, 뭐가 네거티브? 아,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펭귄을 제외한 이 부분들을 다른 이미지로 이제 마스킹을 처리를 하고 얘를 비전 인코더에 통과한 피처를 학습하고자 하는 인버전 네트워크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단어 형식, 워드 임베딩 단어로 출력이 되는 거. 이거를 기존에 있는 그 텍스트랑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얘를 텍스트 인코더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단어는 펭귄을 의미하니까 펭귄 언어 페버비치라는 그 텍스트가 통과된 어떤 벡터가 나올 거고 얘를 이 기존의 이 이미지랑 대조학습한다고 보면 됩니다. 얘는 포지티브네요. 네. 그리고 배치 내에 다른 이미지들은 다 그냥 네거티브라고 보면 됩니다. 진행을. 네. 마스크를 만드는 게, 마스크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이제 배경이 매번 바뀔 거잖아요. 그, 펭귄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한 거고요. 네. 배경을 막, 다른 이미지에서 하다 보니까 막 바뀌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저기 뽑힌 텍스처 인버전 네트워크는 그 펭귄에 집중해서 뭔가를 뽑아주고,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왼쪽 요 예제에서는 펭귄이라는 단어를 골라서 이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저 단어를 어떻게 골라요? 예를 들어서 비치를 고를 수도 있고, 온을 고를 수도 있고, 페브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게 좀 논문에서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오는데 그냥 보통 이 첫 번째 나오는 명사를 마스킹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스킹 하는 과정은 뭐 별도의 모듈을 쓴 건지 직접 뭐 해서 한 건지를 모르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 페블 비치가 만약에 앞에 있었으면은 이 페블 비치랑 관련된 이거를 클래스 액티비션으로 네. 이제 스코어가 높은 부분만 교체를 하고 아마 여기서는 이제 펭귄이 사라지고 뒤에 있는 배경만 남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요? 클릭스 액티베이션 맵은 어떻게 뽑았지? 어, 클릭스 액티베이션 맵은 보통 네. 클래스파이어가 달려있는 어떤 모델에 넣어야지 뽑을 수 있는. 여기서 아래는 뭐 아래 있긴 한데 자세하게는 안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프리트레인드 VAT 써서 아마 크로스 어텐션 기반으로 유사도 계산한 다음에 백프롭 해서 아마 마지막 레이어만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마스킹 첫 번째 그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 대해서 마스킹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의 여기 부분 TN은 텍스트 기존에 마스킹 되지 않은 텍스트 오리지널 텍스트이고 앞에 스타트 토큰이랑 엔드 토큰 빼고 그 안에 있는 문장의 토큰에 대한 이제 벡터가 이렇게 쭈루룩 있습니다. 뭐 LN은 뭐 기존 텍스트 문장의 TN의 길이라고 하고 요 요 WL이라고 하는 거는 그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하기 전에 임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특정 사이즈의 벡터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RD라고 표현이 돼 있고, 다음에 마스킹된 텍스트를 얻기 위해서 다음 행동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명사를 추출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 나오는 명사를 워드, 워드라고 정의를 하고 이를 이제 기존 텍스트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penguins on a pebble beach라는 게 있으면은 요 WNR 이라고 하는 게 penguins고 마스킹된 텍스트는 remove on a pebble beach 약간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미지도 마스킹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P by P 패치로 분할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백본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기존에 뽑아낸 요 펭귄즈를 이용을 해서 이 이미지에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펭귄으로 요 이미지의 펭귄 영역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스크 MN이라고 하는 거는 패치인데 그 이제 요 P by P 패치가 이제 이 펭귄과 관련된 영역과 무관한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각각 패치당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스코어를 통해서 이제 렐러티브인가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관련 영역. 스코어가 높은 지역은 관련 영역. irrelevant는 이제 스코어가 낮은 지역. 이제 이 스코어가 높고 낮고 그러니까 관련 영역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스레시홀드 타우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일정 스레시홀드가 넘으면은 설정한 스레시홀드보다 높으면 관련 영역, 낮으면 무관한 영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통과거는 소프트맥스를 통과해서 보통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니까 요 타우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렐러티브 MN 관련 있는 지역을 마스킹. 근데 약간 보면서 살짝 이상했던 게 마스킹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원래 이미지에다가 irrelevant한 부분을 엘리먼트 다트와이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관한 지역을 요게 기존 이미지인데 기존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 펭귄이 아니면 무관한 지역이 이쪽 배경 부분이잖아요. 얘를 곱하고 요 IM은 그 배치 내 다른 이미지거든요. 이 다른 이미지 내에 관련 있는 영역 패치를 곱하는 게 이제 뭔가 바뀌지 않았나. 그러게요. 사실 논문 소식 그대로 쓰긴 했는데 보면서 뭔가 바뀐 것 같아서 지금 근데 저 위에 4번 보면 네, 관련 있는 부분을 마스킹했다라는 거잖아요. M은 네. 그러니까 관련 있는 부분을 0으로 줬다라는 거 관련 있는 부분을요. 아니고 무관한 부분은 1. 무관한 부분을 강조. 원래 이미지에서 그리고 수식. 그 4번의 첫 문장 보면 네, 렐러번트한 부분을 마스킹했다라고 하면 네, 만약에 마스킹이 저걸 0으로 했다라는 거면은 그 부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 나머지 사라져요. MN 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해석한 거긴 한데 그냥 그 점수가 높은 패치를 그냥 나타내는 딱 그런 게 아닐까요? 네. 여기서 이제 요 MN은 요 P by P 패치. 음, 예를 들어 그 224 곱하기 224를 32 by 32 패치로 나누면은 총 49개가 나오는데 네. 그 49개에 대해서 각각 클래스 액티베이션 스코어가 다 있고 이제 특정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어떤 게 렐러번트한지 이렐러번트한지 약간 이제 계산 그냥 01, 01, 01로 구분한다는 거죠. 네. 그 해당하는 패치인 것 같기도. 그쵸. 패치가, 어쨌든 그 패치가 그러면 0이거나 1인 거 아니에요? 0000으로 차있거나 1111로 차있거나 이 얘기야. 관심 있고 관심 없고를 나누면 네.
네? 관심 있는 영역을 마스킹한다라는 게 그걸 0으로 채운다는 건지 1로 채운다는 건지. 음, 이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뭐 읽으면서도 좀 되게 아리송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취지는 저 검색돼 있는 게 무관한 영역은 네, 무관한 영역은 배치 내에 다른 이미지의 패치로 이렇게 대체되고, 이제 나머지 펭귄이라는 그 영역만 유지를 하겠다. 결국에 이렇게 하면서 쿼리 이미지랑 타겟 이미지 간의 뭐 정보 불일치를 뭐 반영하는 효과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이거 다른 이미지로 배치되면 펭귄이 여러 개 나온 거야? 아니라 다른 하나만 배치되는 그런 식으로. 펭귄이 하나만 대체된다. 펭귄이 그 주변 영역을 갖고 온다는 게, 갖고 와서 딱 랜덤으로 하나만 딱 갖고 오는 건지, 아니면 이 펭귄에 대한 여러 이미지가 되게 많아지는 건지. 대체 이미지가 하나냐, 그 대체 이미지? 배치 안에 있는 그 배경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건지.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다른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수식이 그런 것 같아요. 수식이 뭐 IM이라고 돼. 이미지 하나에 대해 가져온 거. 하나인 것 같아요. 수식상으로.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아, 트레이닝이 첫 번째 포크에서는 얘랑 얘 다른 데서 바뀌었어. 두 번째 또 다른 이미지에서 배경하고. 음, 아, 어차피는 갖고 오는 효과가 있네. 그리고 배치랑 에포크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해. 일부러 다른 클래스의 이미지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 다른 클래스 이미지를 가져온. 이거는 클래스를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 텍스트에서 그냥 가져오는 거. 그렇게 안 되고 다른 이미지에서. 그래서 진짜 운이 정말 나쁘다고 해야 되나 좋아야 되나. 펭귄으로 해서 펭귄 외에 다른 영역을 다른 이미지에서 보는데 하필 그 이미지에 펭귄이 들어갔으면 펭귄이 들어갈 수도 있죠. 운이 안 좋게. 근데 그럴 확률은 낮으니 그치. 그걸 뭐 걸러주는 걸 넣을 수도 있겠지. 뭐 다른 이미지 갖고 올 때 저희 한 번 더. 펭귄이랑 키워드가 있으면 걔를 해서 캠을 찍어봤는데 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아예 배제시켜 다른 애 뭐 이런 로직을 추가하려면 할 수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이제 쿼리.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 조합하는 쿼리 컴포지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스킹된 이미지랑 마스킹된 텍스트 두 개를 조합해서 요 쿼리를 생성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오리지널 페어인 IN과 TN의 모든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 넣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위 과정이랑 똑같아요. 여기랑. 이렇게 마스킹된 이미지를 비전 인코더에 통과해서 어떤 벡터를 뽑아내고 그 벡터를 여기서 얘기하는 워드 텍스처럴 인버전 네트워크로 어떤 워드 임베딩 형식으로 매핑해주는, 그러니까 비주얼 피처를 워드 임베딩으로 매핑하는 그 새로운 모듈을, 일종의 프로젝션 모듈인 거죠. 프로젝션 모듈을 통과를 해서 여기 만들고 기존의 마스킹된 텍스트랑 두 개를 결합하면 뭐 약간 직관적으로는 요, 요 펭귄 존어 페블비치랑 이제 유사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요 텍스처럴 인버전 네트워크는 요렇게 만드는 요 과정을 학습을 하는 거고 해서 그렇고 요 파이 텍스처럴 인버전 네트워크는 뭐 라이트웨이트 MLP 형태로 보통 여기서 3레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쿼리 생성하기 위해서 여기 W 포지셔널 뭐 아무튼 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존에 그 우리가 마스킹된 단어가 원래 있던 자리고 이제 인버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 변환된 벡터가 들어갈 자리를 지정해주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 자리에만 요 마스킹된 단어 요거를 삽입을 하는 거죠. 로스 계산 방법은 네 이건 제가 원래 하려다가 이렇게 써놨긴 한데 일반적인 로스랑 아래는 그냥 일반적인 로스랑 똑같아요. 그냥
보면은 여기가 L 오리지널 로스인데 요 기존의 이미지를 그 비전 인코더에 통과해서 나온 벡터가 있죠. 얘를 다시 인버전 네트워크에 통과시키면은 이 이미지를 잘 요약하는 하나의 벡터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포트 오브 요런 형식으로 결합을 해서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요. 요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오리지널 로스인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쿼리 타겟 로스, 요 QT 로스라고 하는 거는 요 오리지널 이미지랑 이렇게 마스킹해서, 그러니까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요런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미지를 이렇게 바꾼 녀석이랑 기존의 캡션이랑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은 요 오리지널 로스만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요 쿼리 타겟이랑 요런 과정이 들어가지 않았다. 학습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 그래서 얘는 QT 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리지널 이미지랑 오리지널 이미지의 피처 벡터, 비전 인코더를 통과한 피처 벡터, 이제 아까 만들어진 요 쿼리의 피처 벡터 FNC.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계산하는 게 요 QT 로스. 얘가 QT 로스. 그리고 오리지널 로스 calculation 과정은 요 어포트 오브 요 WN은 그 기존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렇게 인버전 네트워크에 통과시켜 나온 하나의 표현, 인베딩. 얘를 이제 이미지 피처랑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로스는 이 QT 로스의 알파 값을 곱해서 두 개를 더하는 형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험으로 넘어오면은 학습 단계에서는 이 CC3M 25만 장 정도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기존에 있는 방법이랑 다른 거는, 기존은 그 텍스트 페어상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언레이블드 이미지만 활용해서 300만 장 정도를 활용했는데, 여기서는 25만 장 정도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이제 이밸류에이션으로는 뭐 CIRR, 패션 IQ라는 그 기존의 뭐 전통적인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파이는 텍스처럴 인버전 네트워크이고, 네트워크는 백본으로 거의 다 클립 사용하고, 요 타우 값, 아까 클래스 액티베이션의 스레숄드를 판별하기 위한 요 타우 값은 0.3 정도로 조절을 했고, 이제 3레이어 MLP, 요 타겟 로스의 알파 가중치는 0.5 정도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롱한 비교 예제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미지 텍스트는 그냥 기존 백본에 이미지 비전 인코더를 통과시킨 거랑 그 캡션은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시킨 거, 그걸 이제 더한 다음에 합산, 평균 낸 그런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팔라브라, 뭐 픽투어드, 뭐 씰, 뭐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평가 지표로는 리콜 K. 리콜 K는 이제 검색된 결과 중에서 요 K가 10이면은 상위 10개 안에 정답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고, 리콜 서브셋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각 데이터군에, 그러니까 각 데이터가 하나 있으면은 또 아래 서브셋이라고 있어요. 비슷한 이미지가 6장이든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A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A라는 이미지랑 유사한 6장의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그 6장의 이미지 중에서 몇 번째 들어가냐 하는 요 리콜 서브셋 K. 그럼 요 K가 6장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맥시멈이 6이 되겠죠. 네, 다음에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자기들이 PM, 여기 프로포스 메서드 PM이고, 보시다시피 뭐 자기네 성능이 가장 잘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서브셋에서 살짝 요 엑스라지 모델, 아마 이거 백본 네트워크가 큰 모델일 거예요. 요거보다 이제 살짝 모자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전부 다 자기네들이 괜찮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픽투워드라고가 베이스라인 모델인데, 얘는 300만 개의 이미지를 다 사용을 했고, 얘는 25만 장만 사용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텍스트 페어를 사용을 해서 그 결국에 픽투워드보다 더 우수한 성능, 더 소량의 데이터를 써서 더 좋은 성능을 얻었으니까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함께 쓰는 게 더 좋다. 학습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프로포즈 메서드랑 그 픽투워드 모델의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는 말이 요 마찰을 끄는 요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차에다가 좀 집중을 했고, 여기서 이제 말을 뽑았다. 아래서도 이제 배경을 약간 선샤인하게 바꿔달라. 이건데 여기서는 갑자기 뜬금없는 개사진이 나왔죠. 여기서는 원숭이들이 좀 더 밝은 이미지가 있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이제 타우에 대한 아까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스코어를 판별하는 기준.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요 타우가 크면은 이제 그거보다 넘어야 관련 있는 영역으로 판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우가 0이면은 당연히 이제 이미지의 모든 부분이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타우가 1이면은 모두가 관련이 없구나 해서 이미지 전체가 마스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0.2부터 0.4까지 설정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0.3에서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트레이닝 때 저 타워 사야겠다. 그죠? 네. 저 레디커런스 할 땐 저 타워가 안 쓰이죠? 그렇죠. 네. 요 타우가 커지면은 이제 마스킹 영역이 커지면서 이제 학습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라고 하고 0.2일 때는 오히려 마스킹이 덜 되면서 텍스트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학습 능력이 저하했다. 그래서 타우에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타운을 그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두진 않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습하는 거 중간에 인버전 네트워크를 보장했는데, 타워까지 학습 가능하게 하면 입력이 바뀐다. 입력에 영향을 줘서 그레디언트가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고정하고 입력이 바뀌는 애를 학습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입력도 바뀌면서 네트워크도 바뀌게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 타우를 바꿈에 따라서 모델의 입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학습이 안 되고 아니면 그렇게 하려면 얘 한 번 학습하고 얘 한 번 학습, 얘 한 번 학습하고 얘 한 번 학습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 네. 그럼 이제 다른 도메인 데이터인 패션 IQ. 요건 이제 CC3M은 약간 더 리얼 이미지. 그리고 위에 얘기한 CIRR. 얘도 약간 리얼 이미지인데 얘는 그 패션 데이터에 좀 초점을 맞춘 데이터고요. 여기서도 요 엑셀과 가장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약간 좀 얘가 더 우수한 부분이 많이 보이죠. 대신에 요 에버러지 여기서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눈여겨볼 점은 요 슈퍼바이즈드 방식인데 요 프로포즈드 메서드랑 이 CIRR 데이터셋에서 슈퍼바이즈드 한 방식의 성능 차이는 당연히 슈퍼바이즈드가 더 좋기는 한데 5.7이랑 2.4 정도의 차이가 난 반면에 요 패션 IQ에 대해서 슈퍼바이즈드 학습된 모델은 거의 2배 이상 R50은 몇 배인가요? 한 6배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죠. 이게 아무래도 학습된 데이터랑 이제 평가하는 데이터의 도메인 차이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계점으로는 이제 이게 출력된 이미지를 보면은 가오리는 이렇게 잘 뽑히는데 주변에 블루워터가 아니라 좀 어두침침한 그런 물처럼 보이고 두 번째로 same breed 같은 품종을 하라고 했는데 포커싱된 이미지가 두 마리에게는 집중을 했는데 same breed라는 거는 이제 집중을 못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상황에서 어, 뭐 텍스트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그 마스킹 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텍스트는 그 문장 속에서 단 하나의 단어만 마스킹되는 반면에 이미지는 보다 넓은 영역이 마스킹되기 때문에 정보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연구는 캡셔닝 모델을 활용한 이제 이미지 캡션과 텍스트를 활용한 연구를 뭐 한다고 합니다. 이제 컨클루전으로 새로운 제로샷 CIR 방법론을 도입을 했고 이미지 텍스트상을 활용한 엔드 투엔드 학습 방식을 도입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쿼리 타겟 로스를 도입하고 얘를 이제 최소화해서 이 텍스처 인버전 네트워크가 유용한 정보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향후에는 뭐 자동 캡션 생성 모델을 활용해서 효과성을 검증하겠다. 네, 이상입니다.